사실 청년은 현재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기도 하거든요. 김종인 대표님은 현재의 일부분으로만 인지하고 계셔서 경제민주화라는 큰 화두 속에 그냥 청년이 묻어만 가도 너희들의 살 길은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미래 문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붙는 용어가 있죠. 뭐 삼토세대다, 금수저다, 흑수저다.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새싹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웃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욕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총선을 맞이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책이 정말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반값 등록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대변인 맡고 있는데요. 이번 20대 총선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선거의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선례를 남기는 일이잖아요. 정말 이 제1야당 혹은 이제는 원내 일당이 된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여성 후보자에게 짝수번을 줬다. 이건 저는 정말 정치제도적으로도 정말 앞으로 어떤 정치제도를 만들든 간에 여기에 대한 사례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봐요. 19대 총선 때 당선 가능권을 한 20번 정도까지 봤었을 때는 10번, 13번을 주셨어요. 청년 비례대표에게. 그런데 당선 가능권을 15번이라고 예상했던 정당이 16번, 24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재당선 여부와 떠나서 오히려 당선 가능권이 줄어들면 더 앞순위에 배치하지는 못할 망정, 혹은 최소한 그 정도를 유지하지 못할 망정 더 후순위로 거의 당선 불가능권으로 밀었다는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사실 김종인 대표께서 본인 스스로가 좀 비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노욕으로 입원 받으신 게 아니듯이 저 또한 청년 야심으로 24번 받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정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비례대표 순위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민주통합당의 지형을 흔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법안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2년 총선은 어떤 민주 세력이 통합하고 진보 세력이 통합하면서 그 교육과 복지에 대한 아젠다들이 좀 더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2030 세대를 잡아야지만 총선과 또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이제 슈스케 열풍이 불면서 소위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지 않았나. 더 앞순위에 받는 문제였죠. 그 부분은.
아무튼 이 청년 제도라는 게 예. 뭐가 좀 19대 때 도입했다는데 취지와 달리 뭐 좀 이상해요. 준비가 너무 안 된 청년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고 모든 위원들이 예. 이거는 아니다. 지원한 사람들의 수준이 예. 아직 아니다. 자기의 그 능력을 어디 직장이라도 사회 경험을 쌓고 예. 그러고 들어와야지. 여기가 청년 일자리 하나 구해주는 게 국회 일자리는 아니다. 사실 홍찬성 위원장께서는 어린 너희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최소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너희가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지 않았나. 그런데 청년 비례대표 제도는 당내에서의 청년 활동들을 혹은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청년 세대 담론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오라니 그러면 뭐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필요 없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동일인구의 날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이걸 세대 담론으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데 꼭 이제 토론회에 오셔서 그걸 기본소득의 논의로 가져가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건 찬성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별도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년 단체 활동을 11년간 활동을 했어요. 먼저 학생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청년 당원으로서 성장해왔고,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도 청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대 대학생위원장을 하면서 청년 중앙조직을 건설했던 부분, 공천심사 과정에 들어간다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든지 또 공직선거와 당직선거를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정말 차근차근 성장해왔고 또 청년 기업도 만들면서 청년 협동조합, 청년 연맹 같은 그런 청년 단체들을 만들면서 정말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셀프 육성이었죠. 제가 버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잖아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무한 경쟁인 것 같고 더군다나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기성세대와 다른 선배들과 경쟁에서도 부족하거나 나약하지 않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증명해내야 되는 것 같고요. 청년 정치는 제가 생각하기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계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집단 지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참여 예산 500억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그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쓰게 할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도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쓰라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해보니까 한번 문제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구청에서 선거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열심히 논평도 내고요. 총선평가 토론회도 기획하고 이번에 또 신입당원 교육 아카데미도 제가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새로운 정치 정표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 못된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색다른 혹은 좀 더 도전적인 다른 분들이 보면 정말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의정활동을 좀 보여줬을 텐데 제 스스로 10년간 준비해온 그런 노력들을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었고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호 5번 장경태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는 반정치, 탈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정정당당한 정치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꿈꿨기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정치를 바꿔가자고 민주당부터 바꿔가야 한다며 청년이 나서야 한다며
뛰었습니다. 너무 젊어서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공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